제가 공을 만질 때마다 느끼는 고통이 참기 힘들어졌어요.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오늘 우리는 시대를 몇십 년 앞서간 축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의 탁월한 재능은 그와 그의 몸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천재적이었고 매번 돌아와 더 강해지기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인했습니다. 2002년 그의 컴백은 스포츠 역사상 영원히 위대한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전설은 포르투갈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와 혼동되곤 합니다. 브라질 공격수를 찾으려면 검색 엔진에 페노메논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축구 팬들에게 진정한 호나우두는 영원히 브라질의 9번 선수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라고 젊은 세대가 묻겠죠. 크리스티아누는 이미 금색공을 5번이나 받았고 브라질 선수는 겨우 2번뿐인데 말이에요. 이 아이들은 정말로 감사할 줄 몰라요.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네이마르를 더 좋아하네요. 나자리우 데 리마는 펠레 이후 17살에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 올린 2번째 선수입니다. 그 전에 그는 프로 수준에서 겨우 1년을 보냈습니다. 크루제이루에서 그는 44골을 47경기에서 기록하는 믿기 힘든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가 17살 때 일입니다. 다음 시즌 이 천재는 네덜란드에서 이미 최고의 득점자가 되었는데 36경기에서 35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18살의 나이에 언어도 모른 채 적응할 시간도 없이 결코 약하지 않은 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타고난 재능이 아니겠습니까? 20살 때 그는 바르셀로나에 합류했는데 49경기에서 47골과 1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유럽 최고 득점자에게 주어지는 골든슈를 수상했습니다. 그 시즌에 그는 첫 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하여 지금까지도 가장 어린 수상자로 남아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인테르로 이적할 때 그는 또 다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기록을 경신한 셈입니다. 그 전까지 축구 선수의 이적료로 그렇게 큰 금액이 지불된 적은 없었습니다. 호나우두는 수백만 명의 우상이자 초현실적인 축구를 실현한 선수였습니다. 첫 시즌부터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은 그에게 달리 결과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진정한 페노메논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아니면 페노메논? 내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페노메논이었지. 1994년 월드컵에서 17살의 공격수는 한 분도 뛰지 못했지만 내년 후에는 신동이 아닌 세계 축구의 주요 스타 중 한 명, 아니 가장 중요한 스타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첫 순간부터 이 지위를 확인했으며 결승 경기 전 이미 월드컵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승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Нас с Игорем Сергеевичем просто поразил, поверг в шок стартовый состав, когда мы его увидели таким, как нам его предлож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В составе бразильцев не было футболиста по имени Роналдо. Но, к счастью,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это какая-то ошибка. Правда, все усугубилось еще и тем, что бразильцы не вышли на предматчевую разминку, в отличие от французов, и м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умали, что с Роналдо что-то случилось.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선수가 필드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정한 기적이었으며 이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주요 스포츠 매체는 유명한 이탈리아 심장 전문의의 의견을 보도했으며 그는 프랑스 대표팀과의 경기에 앞서 있었던 사건들을 연구했습니다. 호나우두는 의식을 잃고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맥박은 단지 18회였습니다. 이는 그의 심장이 어떤 시간 동안 뛸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심장 전문의에 따르면 프랑스 의사들은 잘못된 진단을 내렸고 선수에게 강력한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그 약물은 간질과 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호나우두는 그런 상태에서 결승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수는 간질 발작이 아닌 심장 발작을 겪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측은 경기 전에 이 정보를 철저히 숨기려 했지만 선수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고 예전의 자신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Роналдо, который ничего не смог сделать сегодня. У Роналдо все впереди, он блестящий футболист. 이번 시즌에 호나우두는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주사를 맞으면서 경기를 해야 했지만 의사들은 통증이 불규칙적이라 수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관절의 이러한 불편함은 두 번째 경고였습니다. 그는 아직 PSV의 선수였을 때 첫 번째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회복 기간은 약 4달이 걸렸습니다. 이 부상에 대해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않지만 아마도 바로 이 부상에서 페노메논의 모든 재앙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아픈 무릎으로 모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공격수가 시즌을 끝까지 치르기는 했지만 꽤 많은 경기를 결장했습니다. 결국 수술은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시기를 놓쳤습니다. 관절은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10번째 라운드 경기 후 의사들은 호나우두에게 슬개골 인대 파열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축구 선수로서의 시즌은 끝났고 5달 후에는 그의 경력이 끝날 뻔했습니다. 2000년 4월 2일 이탈리아 컵 결승에서 라치오를 상대로 호나우두가 필드에 복귀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는 비통한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잡았습니다. 그의 슬개골이 실제로 터졌습니다. 조각들이 허벅지 근처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가장 끔찍한 부상입니다. 호나우두가 잔디에 쓰러지기 전에 매우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선수들 주위에 즉시 모든 경기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양 팀의 팬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공격수는 충격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슬개골 인대가 찢어지고 십자 인대가 파열되었으며 슬개골이 파손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수의 무릎 관절에 대한 끔찍한 영상이 즉시 모든 방송 채널에 퍼졌습니다. 기자들은 즉시 브라질 선수를 데려간 의료기관을 둘러세웠습니다. Noi ci uniamo a quelli che vogliono crederci fino in fondo. 주요 질문은 호나우두가 축구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의사들은 불확실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예측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사진을 보여준다면 당신은 절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수술 직후 그의 무릎이 부풀어 오르더니 축구공 크기로 커졌습니다. 우리는 혈액을 빼내기 위해 4개의 시험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계속 울며 고통을 멈추기 위해 모르핀을 주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나우두는 그 불행한 부상의 후유증과 싸우며 523일 동안 고군분투했고 긴 회복 끝에 6경기 출전 후 다시 다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경력이 절정에 달하고 모든 종류의 개인상을 수상하며 항상 주목받던 선수가 축구 없이 2년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세월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다시는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현재 의학이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80%의 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선수가 높은 수준에서 다시 뛸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현상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는 어느 날 밤중에 전화를 걸어 나를 깨우고 애원했습니다. 내가 다시 축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해줘. 제발 내게 거짓말하지 마. 그 당시에는 호나우두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호나우두는 단 8경기에만 출전했지만 감독은 그를 월드컵에 발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라질인들에게 페노메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선수 명단 발표 이후 모든 스포츠 채널에서는 공격수의 부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은 호나우두의 건강에 할애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 그 이상한 머리 스타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달 후 전 세계의 수백만 축구 팬들이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게 될 줄은. 저는 사람들이 제 부상에 대해 말하지 않고 제 헤어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이 머리 스타일을 했습니다. 로날두의 경우는 정말 독특합니다. 그는 단순히 축구에 복귀한 것이 아니라 이 대회의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어 팀을 금메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기량은 다른 축구 스타일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로날두였습니다. 아니요, 그는 나빠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강점을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절에 페노메논은 수많은 수비수들의 발 사이를 지나가는 드리블로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이제 그는 페널티 지역의 선수였습니다. 한 경기에서 몇 번의 가속과 한두 번의 터치,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터치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가 두 번째 월드컵 챔피언이 되고 믿을 수 없는 4,500만 유로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며 또 다른 발롱도르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건 정말 할리우드 영화의 시나리오 같은데 심지어 상상하기도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첫 몇 년 동안 선수는 매 시즌 30개의 골을 꾸준히 넣었지만 이후 골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수의 체중은 증가했고 몸매는 나빠졌습니다. 페노메논이 주말에 푹 쉬는 것을 좋아했던 것을 고려할 때 그는 레알 마드리드의 주코치 카펠로와 공개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코치는 선수가 체중이 늘어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0살의 호나우두는 마드리드를 떠났습니다. 밀라노에서만 비로소 어떤 규율 위반도 체중 증가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브라질 선수에게는 갑상선 호르몬 결핍증, 즉 신진대사가 심하게 느려지는 상태가 발견되었습니다. 브라질 선수는 신장 183cm의 몸무게는 약 90kg이었습니다. 곧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곧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놀라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는 매우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며 다시 한번 그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수임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적절한 훈련 시스템을 설정한 후 그는 6kg을 감량했고 이후 14경기에서 7골을 넣고 5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현상은 좋은 컨디션을 찾았고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게 되었지만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 그는 발목을 부러뜨렸고 곧바로 브라질의 가장 무서운 악몽이 재현되었습니다. 호나우두는 다시 땅에 누워 똑같은 악명 높은 무릎을 잡고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팬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2살의 인대가 끊어지는 것과 31살의 인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2008년 7월에 밀란은 그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프로 경력에서 처음으로 팀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축구를 하고 싶은 열망과 함께 자신의 문제와 맞닥뜨려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가장 큰 낙관론자조차도 호나우두의 복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84일의 공백 끝에 그는 다시 필드에 돌아와 그를 믿지 않았던 모든 회의론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는 2시즌 동안 40경기에 출전하여 21골을 넣고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카린티엔스를 브라질컵 우승과 주 챔피언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의지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다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축구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움직임을 생각하지만 실행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이 나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공을 만질 때마다 느끼는 통증은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현상은 독특한 축구 선수이자 사람입니다. 2년을 건너뛰고 복귀하자마자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의 범위를 넘는 일입니다. 그는 단순히 훌륭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이 게임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브라이모비치와 메시와 같은 많은 현대 스타들이 그를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진짜 호나우두인지에 대한 논쟁은 두 위대한 선수에게 부적절합니다. 이 점에 대해 브라질리언도 동의합니다. 한번 우리 주인공에게 호나우두라는 검색어를 브라우저에 입력할 때 크리스티아누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면 기분이 나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현상이라고 입력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호나우두는 여러 명 있을 수 있지만 현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감명받은 두 선수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는 디에고 마라도나와 브라질의 호나우두입니다. Роналдо